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대한민국도 이제는 잃어버린 30년 초입입니다. 일본이 겪어왔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더 심하게 경기 침체를 겪게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30년 아십니까? 일본이 이제 그 1991년 법유경제 붕괴되고 나서 지금까지 경기 회복되지 않는 거, 저성장 사회, 그걸 이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일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앞으로 돌아가는 걸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 말고도 이제 많은 경제 전문 학자분들이나 이제 경제 관련 썰을 푸는 분들이 하나같이 이제 이구동성 얘기하는 게 앞으로 대한민국은 좀 힘들지 않을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대한민국이 막 엄청 뭐 무너진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뭐 고속성장 이런 건 없지 않을까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보면 사람들이 좀 방만하게 살았습니다. 방만하게. 좀 빚도 쉽게 지고 돈도 많이 쓰고 특히나 이제 돈 제대로 모으지 않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 확실히 좀 사람들이 이제 좀 힘든가 보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대비는 잘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 전부터 한 5년, 6년 전부터 저축하고 대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아마 사람들이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들어야 될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사람들이 좀 체감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어렵다는 거 느끼고 있으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일자리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좋은 일자리. 일자리가 안 나온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좋은 기업의 일자리가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봤던 일자리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 예. 그리고 이런 물류 관련 일도 앞으로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대비가 안 돼 있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질 거란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쿠팡 캠프 쪽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쿠팡 캠프에 지원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예. 이런저런 좀 경제적 상황이 좀 좋지 않은 분들이 일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런 일도 못 하게 된다면, 쿠팡 물류센터 이런 일도 못 잡게 된다면 그때 가면 심각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아마 대한민국 혼인율이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국내 혼인율이 늘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젠 혼자서 잘 살아야 돼. 혼자서도 결혼 안 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혼자서 잘 사는 분들이 많이 없으면 특히 여자분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대비가 안 돼 있어서 사실 나이 차신 분들은 사실상 결혼이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그분들 중에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게.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 소비 수준이 높아가지고 과연 줄일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입니다. 전 그전부터 걱정했던 게 지금 혼자 사는 분들 생각보다 돈 많이 쓴다고 버는 거 대비 돈을 모으지 않은 사람이 많고 돈을 모으지 않다 보니까 월세방을 못 벗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월세가 계속 올라간다면 일단 월세 한 10만원 정도 올라가도 혼자 사시는 분들은 타격이 커요. 예. 근데 앞으로 월세는 쭉 올라갈 겁니다. 월세를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보면 돈 모아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월세로 쭉 살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과연 지금보다 월세가 쭉 올라가면 그런 말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그동안 일은 좀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재테크에 좀 게을리했습니다. 호황된 것 좀 많이 쫓기도 했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답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각자 대비 잘하고 계신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대비 잘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매번 똑같은 얘기지만 왜 사람들은 항상 위기가 오면 그때 가서 대비하겠다 생각할까요? 미리 대비하는. 대비는 오래전부터 하는 건데
왜 일이 터지고 나서 그때 가서 왜 준비하려고 하지? 파도가 코앞에 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왜 도망가려고 하지? 항상 내가 느낀 건 뭐냐 하면 서민들은 위기 대처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야. 오래전부터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코앞에 왔을 때 대비하려고 그래요. 물론 대비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한데 사실 일이 터지거나 대비하는 거는 그렇게 막 엄청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앞으로 가진 게 없는 사람들,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모아놓은 돈이 없는 사람들, 빚있는 사람들이 힘들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죠. 아직도 사택 파악 못한 사람도 많은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상황이 장기간 동안 나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얘기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이제 헛짓거리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헛짓거리. 과연 그동안 소비를 좀 많이 하신 분들, 좀 높은 소비 수준을 가지신 분들이 과연 줄일 수가 있을까? 그리고 각종 푸어 행동을 하셨던 분들이 푸어 짓을 끊을 수 있을까? 저는 못 끊을 까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소비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일정 이상 소비 수준을 올려버리면 그 이상 안 내려가요. 이제 안 내려갑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소비 수준 놀린 분들은 쪼들릴 겁니다. 앞으로 계속 쪼들릴 겁니다. 이제는 뭔가 소비를 해서 인생에 지겠다는 마인드를 버리셔야 돼. 도태되기 전에.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에게서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앞으로 전망이 어두우니 버는 돈 함부로 쓰지 말고 근검 절약하기 바랍니다. 특히나 재정적 여유가 없거나 부채가 많은 분들은 버티기 힘드실 겁니다. 뭐 요즘에 어렵다는 얘기 뭐 다 하잖아. 가진 분들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가진 분들은 뭐 그나마 낫지. 근데 없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게 지금 치명적으로 다가오죠. 요즘에 장사하시는 분도 어렵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어렵다. 뭐 다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유튜브 하는데 저도 어려워. 근데 어렵단 말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미리 대비가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경제가 어려울 조짐이라는 건 오래전부터 예상되긴 했습니다. 저는 그 오래전부터 대비하라고 했는데 항상 사람들은 위기가 눈앞에 터지기 전까지는 좀 많이 납니다, 이게. 그러다가 이제 정말 눈앞에 찾아오면 그때 가서 아차, 지금부터 해야겠다, 이 마음 가집니다. 사실 그 전부터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을 거라는 거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동안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좀 말도 안 됐잖아요. 이게 거품이 많이 심했잖아요. 거품이 모락모락 피어나면 거품이 꺼질 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했죠. 이게 항상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좀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멀리 보지 못하죠. 이게 내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돈을 안 모으면 그냥 오늘 먹고 싶은 거, 오늘 하고 싶은 거 생각한다고. 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돈을 모으지 않으니까 멀리 보지 못해, 이게. 멀리. 시야가 좁아져, 여러분. 시야가 좁은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돈을 모으지 않으니까 뭐 5년 뒤에 어떻게 대한민국 갈 것이, 10년 뒤에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럼 거기에 대비를 하자. 이런 플랜을 짜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플랜이 없죠. 앞으로 대한민국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막 경제가 잘 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뭐 잠깐 회복하는 거 있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오랫동안 이 정도 수준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누가 힘드냐?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 뭐 알바나 이제 아니면 이제 좀 고용관계가 안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빚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보면 알바나 일용직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이제 그런 일자리부터 타격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알바 같은 경우 요즘에 자영업 잘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알바생도 안 뽑죠. 안 뽑으니까 알바를 어떻게 좀
생계수단 이어가 나가는 분들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알바 못 구하니까 쿠팡으로 가게 되고, 쿠팡도 요즘에 자리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뭐 원청에서 물량을 안 주면 아웃소싱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웃소싱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 안 돌아가면 그 남아있는 직원 내보내겠죠. 이게. 그 아웃소싱 공장 일하신 분들은 사실 돈에 여유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도 아웃소싱 공장에서 일을 해봤지만 거기 있는 분들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돈을 벌면 좋고 안 벌면 그만이고, 이게 아닙니다. 다 보면 사정이 있어요. 뭐 사업 망해가지고 빚이 많이 있다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 뭐 실패해서 빚이 있다거나, 아니면 도박이나 경마에 빠져가지고 빚이 있다거나, 대부분 빚이 있었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잔업을 무조건 하려고 했어. 잔업 무조건 하려고 했고, 빨간 날도 출근하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출근할 수 있는 공장이 많이 없을 거예요. 요즘에는 뭐 주말에 출근하고 잔업까지 막 다 있고 그런 공장이 없을 겁니다. 공장이 잘 돌아가는 얘기는 그만큼 공장에 생산된 물건들이 잘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에 뭐가 잘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나마 자동차가 선망하고 있는데, 자동차마저 꺾이게 되면 이제 자동차 뭐 부품 같은 관련 이제 물량도 잘 안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특근도 못하고 잔업도 못하겠지. 그럼 라인이 안 돌아가는 그 공정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이제 일을 안 하겠죠. 아무튼 제가 눈이 얘기했어요. 가진 게 없고 본인이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닐수록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한번 겪어보세요. 안일하게 살아보시면 한번 겪어봐요. 자, 그 전부터 대비하라고 했는데 항상 안일하게 살다가 이제 와가지고 좀 안 좋네, 뭐라도 해야겠다,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코앞에 일이 터지고 나서 뭔가 바꾸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도 좀 느끼시는 게 있을 텐데, 요즘에 그동안 무시했던 일자리 같은 거 있잖아. 뭐 청소나 공장 같은 거 요즘에 지원자 엄청 많죠. 옛날 같으면 쳐다도 안 보는 일자리인데 그러다 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원래 쿠팡 물류도 소도하려고 했던 그런 일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소도하려고 하죠.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앞으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는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이것저것 가리게 되면 진짜 못 먹고 삽니다. 못 먹고 살아요. 지금 가진 거 없는 사람들 많거든. 그러면 가리고 따지지 마세요. 살고 싶다면. 그리고 앞으로 일자리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안일하게 사셨던 분들은 안일하게 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